혹시 우리 집, 우리 건물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 뒤에 숨겨진 현실이 어쩌면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서류상 전문가의 함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들어보세요. 1년 넘게 계속된 누수로 고통받은 한 입주민의 절규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어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고통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춘천에서 벌어진 끔찍한 누수 사건에서 시작해서 그 원인이 된 정말 황당한 사실을 밝혀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와 그 안에 숨어있는 허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집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악몽 같았던 일련의 기록입니다. 처음엔 물이 좀 새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과 천장은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지고 바닥에서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올랐죠. 주민들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같은 라인에 20여 세대가 넘는 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제 그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주민들은 누수를 발견하자마자 관리사무소에 알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관리사무소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공용배관은 문제 없으니 각자 집 문제일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에서 아파트 설계도면까지 구해와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1년 내내 주민들을 괴롭혔던 누수의 원인은 놀랍게도 관리사무소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공용배관의 파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아니 어처구니 없는 지점이 나옵니다. 관리사무소의 해명이에요. 설계도면은 있었는데 그 복잡한 도면을 해독하고 문제의 배관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전문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 동안 주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한 셈이죠.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스템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법에 따라서 건물 안에 있는 배관, 냉난방 같은 모든 기계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 전문가예요. 춘천 아파트 사례처럼 설계도면을 보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이분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집은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건물들이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웬만한 대형 빌딩, 심지어 학교나 지하철역까지도 이런 전문가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사는 곳도 의무 대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은 그냥 아무나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더 높은 등급의 전문성을 요구해요. 이 표처럼 말이죠. 더 숙련된, 더 높은 등급의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려는 법의 의도가 딱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법의 좋은 의도와 현실 사이에는 늘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서류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 전문성은 보장되지 않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허점입니다. 자, 이게 왜 생겼냐면 2020년에 이 기계설비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원래 그 자리에서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임시등급이라는 제도입니다. 정식 자격 요건을 아직 다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일단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만 인정해주는 말 그대로 임시 자격인 거죠. 이 날짜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바로 그 한시적인 제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네, 2026년 4월 17일까지 모든 임시 등급 관리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정식 자격을 따야만 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바로 그날까지는 전문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관리자가 우리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임시 등급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일했던 사람이
다른 데 안 가고 바로 그 건물에서 계속 일할 때만 유효해요. 만약 다른 건물로 직장을 옮기면 이 임시 자격은 바로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딱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춘천 사례에서 봤듯이 현장에 진짜 기술자가 없으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그래서 법으로 자격 있는 전문가를 꼭 두라고 했다. 그런데 셋째, 2026년까지 유효한 임시 등급이라는 허점 때문에 우리 건물관리사무소가 정식 자격자를 채용하는 대신 임시 관리자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건 서류에 적힌 직함이나 규정 준수라는 도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설계 도면을 읽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설계 도면을 읽을 줄 알까? 춘천 주민들이 1년의 끔찍한 고통 끝에야 던질 수 있었던 이 질문을 우리는 과연 미리 던져보고 있는 걸까요?